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외환보유고액의 비중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오늘 사항입니다. 한국의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1997년도에 IMF 때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70% 폭락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가 됐었고, 삼성전자가 3만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됐는데, 액면 분할되기 전에 3만 원이었다가, 삼성전자가 300만 원까지 올랐죠. 100배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을 했었고, 이 외환위기가 나게 된 것의 책임은 이 경제학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 박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환율에 대한 연구를 지난 20년 동안 해보니까 한국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다. 이제 요 기준은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외환 보유고를 집계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준을 11월 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10월이 아니라 11월 달이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최신 자료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고는 4,157억 달러입니다. 공식적으로 돼 있고, 한국 GDP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IMF를 겪지 않은 대만, 유일하게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겪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거의 흡사합니다.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고, 또 중국과 이렇게 분단이 됐었고, 대만은 GDP의 74%를 현재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보십시오. 우리가 1조 한 8천억 달러고 GDP가, 대만은 7천억 달러거든요. 그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외환보유고는 한국보다 한 1.5배 많습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해 놨고, 본인들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경험했었죠.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가장 먼저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서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한국의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났었고,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석유를 우리나라는 사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배터리가 수출 품목 5개인데요. 이걸 다 팔아는 거 가지고 석유 사오는 겁니다.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역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항공유, 휘발유 이런 거 호주,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데요. 석유화학 부분에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석유화학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적자가 7천억 난 겁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한국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반도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했었고, 현지 원유 국가에다가 시설을 지었습니다. 석유화학은 플랜트 산업,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만 갖추면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이 석유화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롯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은데요.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통화다. 그래서 IMF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본다면 달러가 현재 한 70% 정도 결제됩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이 5개가 기초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자국의 화폐로 석유를 사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석유 결제를 못할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겁니다. 금으로 결제한 겁니다. 결론은 달러와 금이 석유를 사올 때 대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파트 관리비하고 은행 이자를 내려면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가정이 부도나는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부자라고 말은 하지만 국가의 자산은 많이 있지만 달러가 없어서 석유를 사오지 못하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거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2번째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이 국제금융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20개 나라가 파산 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현재 외환위기 났습니다. 이 외환위기는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트럼프 당선자가 1월 20일, 이제 한 20일, 18일 남았죠. 17일 있으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가 된다면 더 미국의 강달러 중심이다.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더 많은 관세를 받아서 부자 나라가 되겠다는 거면 앞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인도, 브라질 외환 보유가 우리보다 더 낮죠. 그죠? 이제 비중으로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러시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32%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외환 보유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어차피 국제결제에서 달러가 없으면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97년도에 IMF 위기를 겪었고 러시아가 그 다음에 부도가 났습니다. 98년, 99년에 났거든요. 러시아도 이렇게 달러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한 6월경에 이제 지금 종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적정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론입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이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MF의 과거 기준이 있고 IMF에 대한 신기준이 있는데, IMF가 새로이 제안한 기준에 보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6,800억 달러를 쌓아야 됩니다. 현재 4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IMF의 새로운 기준에도 우리나라는 많이 모자란다. 여기 7천억이 한 3천억 정도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고, 디도티와 그린스팬이 제안한 것은 4,500억 달러인데요. 여기에 보다도 더 작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BIS 기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기준인데 9,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니까 현재보다도 약 한 2.5배 정도 더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만 우리가 환율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당장 환율을 방어할 현금은 현재 4.6%밖에 안 됩니다. 3%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조사해 보니까 1% 올랐더라고요. 지금 한 4.6% 정도 된다. 한국은행이 당장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현금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정부채입니다. 이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의 채권을 사놓은 게 36%, 미국의 정부 기관채. 여기 정부 기관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NH공사하고 비슷합니다.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이런 정부 기관채이고, 회사채, 자산유동화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 기관채에 투자하는 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미국의 LH공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LH공사도 부채 비율이 내가 알기로는 500% 가까이 넘습니다. 부실 덩어리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이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파산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부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모기지, 미국은 집을 사면 30년, 40년 돈을 빌려줍니다. 워낙 부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파산시켜야 되냐 말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만 유일하게 미국의 정부 기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정부채로 바꿔라. 제가 한국은행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국회에서 10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0.1%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정부 기관차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요. 이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이 막대한 자금이고 소중한 자금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더 이자를 준다고 해서 정부 기관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 기관채를 정부 채권으로 바꿔야 되겠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잘못합니다.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우리가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IMF 위기를 맞으면 국내 기업 절반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거든요. 97년도에 봤더니 우리나라 대우, 기아, 한보 뭐 전부 다
국내 우량한 기업이 다 망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 과거에 한일은행, 상업은행 5개 은행이 합쳐진 것이 우리은행입니다. 은행과 기업의 절반이 망하는 것이 IMF다. 저는 아르헨티나가 12번째 나라가 파산했고 이렇게 환율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외환보유고를 2배 이상 비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외화자산의 구성도 예치금을 더 충분하게 쌓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